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사 YK입니다. 오늘은 로우 파일이랑 JPEG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해요. 뭐 JPG, JPEG 어떻게 봐도 상관없고, 보통 후보정 할 때는 로우 파일을 이용해서 하라고 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 JPEG도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후보정이라고 뭉뚱그려 말해서 그러는데 그걸 안에를 세분해서 디지털 현상이랑, 저는 뽀샵이라고 하는데 뽀샵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현상에는 로우 파일을 사용을 하고 뽀샵에는 JPEG을 사용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후보정 강의를 한다고 해놓고 후보정 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맨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듭니다. 저는 다 이게 뼈가 되고 살이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건데, 저를 신뢰하신다면 한번 이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로우 파일이랑 JPEG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카메라가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로우 파일이랑 JPEG,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JPEG은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파일인 거죠. 다들 아시죠? 이미지 파일이 꼭 JPEG만 있는 건 아닌데 그 여러 가지 파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그 범용으로 쓰이고 있는 포맷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이 로우 파일은 이미지 파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우 파일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여기 그 비너스 상이 있는데요. 이거 보이시죠? 네. 이게 3차원 공간에 있는 물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한 면만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옆에서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뒷면도 볼 수 있지만, 앞면, 뒷면, 옆면 다 볼 수 있지만, 이거를 한 번에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영상은, 사진은 2D이기 때문에 이 3D 물체를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것이죠. 한 번에. 보려면 이렇게 돌려서 보든가, 아니면, 하여튼 방법이 없어요. 로우 파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로우 파일을 본다고 착각을 하는 게 로우 파일 어떤 한 단면만 보는 거예요. 로우 파일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질 수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모습만 볼 뿐이지 로우 파일의 전체적인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로우 파일이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이 로우 파일에 썸네일이라고 미리 보기가 하나 뜨는데, 그건 로우 파일을 보는 게 아니라 로우 파일에 그냥 말 그대로 썸네일을 보는 거죠. 썸네일은 미리 보기 파일로, 로우 파일이 너무 크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표시는 해야 될 거잖아요, 간략하게. 그래서 간략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게 촬영됐던 당시에 카메라가 세팅했던 세팅값 또는 뭐 JPG를 축소시켜 가지고 그냥 심어 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꼬리표 달아 놓은 거예요. 얘는 이런 파일이야 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썸네일이니까 로우 파일을 본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로우 파일은 아까 제가 석고상을 보여드릴 때 한 번에 볼 수 없는 것처럼 다양한 그 빛 정보를 담고 있어서 그거를 어떤 한 단면만 볼 수 있지 전체를 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카메라에서 저장하는 옵션을 보면 로우 파일 플러스 JPEG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 저장하고 나서 파일 열면은 그 제조사마다 명칭은 좀 달라요. 이 JPEG은 확장자가 뒤에 JPG, 뭐 JPEG 막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JPEG이란 걸 아는데,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캐논은 뭐 CR2, CR3, 코는 NEF, 소니는 뭐였더라? 네, 소니는 A 머식입니다. 그리고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DNG 파일인데, DNG는 약간 라이카의 파일이라기보다는 범용 로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확장자는 다양한데 걔네를 부르는 명칭은 로우 파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우 파일을 저장하지 않더라도 로우 파일은 일단 카메라 안에 생성은 돼요. 내가 저장 옵션을 로우 파일 플러스 JPEG이 아니라 JPEG only로 해놓으면은 그 카메라가 사진을 촬영하고 로우 파일을 생성을 한 다음에 거기서 JPEG을 추출을 하고 로우 파일을 삭제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로우 파일이 저장하지 않더라도 한번 생성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로우 파일에서 JPEG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디지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현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디지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보정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후보정은 뭉뚱그려서 후보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디지털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현상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후처리하는 건데, 이거 현상 후 후처리, 이거 너무 그 명칭이 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단순하게 뽀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현상이랑 뽀샵이 있는 거죠. 오케이?
현상이란 말 자체는 과거 필름 시절에 쓰이던 말인데요. 필름 카메라 같은 시절에는 장착을 하고 이렇게 다 한 롤을 다 찍으면은 다시 리와인드를 했어요. 다 감은 다음에 빼냅니다. 빼내면은 이렇게 또 이만큼 남잖아요. 이제 그걸 들고 사진관에 들고 가서, 예전에는 동네마다 다 있었으니까 이제 그걸 들고 가서 현상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그분이 암실에 들어가서 다 불 다 꺼놓고 빨간 불 그걸 좀 켜놓고 이렇게 용액에 담궜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걸어놓아서 말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현상된 필름을 줬습니다. 그 여러 개의 줄을 이렇게 절단해서 6줄인가 이렇게 해서 줬잖아요. 이제 그 상태가 되면 현상이 된 필름인데, 네거티브 필름이니까 색깔은 이제 뒤집힌 상태였죠. 물론 슬라이드 필름이라면은 사진처럼 되게 예쁜 그 상태가 되지만, 보통은 네거티브 필름을 쓰기 때문에 그 색이 뒤집힌 상태에 좀 보기 흉하게 현상이 된 것을 줬습니다. 이제 그걸 들고 가서 인화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스캔을 뜨면 JPEG이 생성이 되기도 했던 거고요. 과거에는 현상하는 과정을 암실에서 거쳤는데, 디지털 시대에서는 그거를 그냥 컴퓨터에서 하는 거죠. 필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로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우 파일에서 JPEG을 추출해내는 게 디지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현상이라고 하면은 그 크게 봐서 뭐 밝기를 조절한다거나 색감을 보정한다거나 이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샵이라고 하면은 이제 얼굴 깎임, 피부 보정, 합성 막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그 사진을 자르는 크롭이나 업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애매한데, 그거는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근데 꼭 디지털 현상을 사람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우 파일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 디지털 현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거는 디지털 현상 과정 자체는 카메라한테 맡기는 거예요. 카메라한테 자동으로 JPEG을 한번 뱉어봐, 내가 네가 뱉어내는 거 한번 쓸게, 이 정도 의미고요. 로우 파일 플러스 JPEG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로우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가 준 JPEG만 사용하는 것도 뭐 디지털 현상을 하지 않고 카메라한테 맡기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디지털 현상이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불과 며칠 전에 제가 홋카이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거기 청이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로우 파일을 불러온 딱 그 상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로우 파일을 보고 있지만은 로우 파일을 사실 보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우 파일이 가지고 있는 많은 모습 중에서 어떤 한 단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단면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 카메라를 세팅해 놓은 값이 있잖아요. 뭐 색 온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값들이 여기 세팅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그 세팅에 유사한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000 돼 있는 거는 뭐 돼 있는 건데, 여기 보면 0이 아닌 값들이 있어요. 뭐 색 온도는 7800이고 색조는 플러스 7이다. 이런 건 그 당시에 카메라가 설정한 값이 저장이 돼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촬영을 할 때 그 이런 색온도나 이런 색조를 만지면은 아예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고요. 로우 파일을 딱 불러냈을 때 내가 그 촬영할 때 저장했던 값대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절약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뭐 촬영할 때 8000으로 촬영한 거랑 2000으로 촬영한 거랑 나중에 로우 파일로 보정할 때 값이 다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촬영할 때 2000으로 찍든 8000으로 찍든 이렇게 7800으로 찍든 간에 로우 파일을 불러내서 변화를 주면 전혀 다르지 않게 나와야 정상적입니다. 근데 물론 그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에는 많은 이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실험을 하다 보면 그게 때때로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변인을 잘 통제를 하면은 똑같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변인을 통제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단 이걸 디지털 현상을 해볼게요. 여기 제가 지금 보정하고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할 테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일단 편하게 보세요. 로우 파일로 이런 걸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만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셋을 씌우고요. 너무 파랗죠? 아무리 그래도 약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700 1500 괜찮은 것 같냐? 16 20 밝기도 좀 조절해 주고요. 밝은 부분 내려주고, 너무 올렸나? 0.1 자, 됐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사진에 대한 보정이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뭘 한 거냐, 이 사진에다가 색감이랑 어떤 질감을 입힌 거죠. 아까 원본을 보시면 초기화를 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까 그 사진보다 이 사진이 훨씬 더 좋은 사진이죠. 그럼 이거를 내보내도록 할게요. 이전 설정으로 내보내도록.
그러면은 제가 이 로우 파일을 만져서 지금 JPEG을 생성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디지털 현상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간단하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왜 이 짓을 하느냐? 그냥 생성된 JPEG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자유도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요리로 따지자면 로우 파일은 요리 재료이고 JPEG은 이미 된 요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요리 재료에서 요리를 하는 건 쉽지만 이미 된 요리에서 추가적으로 요리를 하는 건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JPEG은 이미 만들어진 사진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인 보정을 하는 것보다 요리 재료인 로우 파일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다양하게 화질 손상 없이 보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만졌던 저런 값들을 물론 JPEG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은 로우 파일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로우 파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예술의 전당인 어느 카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똑같은 사진인데 로우 파일로 보정할 때랑 JPEG으로 보정할 때랑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명부랑 안부가 이제 무슨 뜻이냐, 이제 안부라고 하면은 이쪽에 어두운 부분, 뭐 이 정도. 그 명부라고 그러면은 이쪽이 이제 밝은 부분이겠죠. 이 정도. 오케이. 사진의 밝은 부분을 명부라고 그러고요. 사진의 어두운 부분을 안부라고 불러요. 안부, 명부. 이거를 로우 파일을 이용해서 안부는 밝게 올리고 명부는 좀 살짝 어둡게 내리면 이런 형태로 보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아까는 하얗게 날아가서 잘 안 보이던 데이터들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여기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이렇게 더 선명하게 잘 밝게 보이고요. 문제는 이거를 똑같은 작업을 JPEG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더 잘 보였던 이 밝은 부분이 떡이 져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시작 자체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올린 거기 때문에 로우 파일은 이 밝은 부분의 빛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어둡게 내려도 가지고 있는 빛 정보 내에서는 최대한 살아나는데, JPEG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날아가서 단순히 어두워지기만 해서 사진이 굉장히 탁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밝게 올리면은 이 나무가 원래 그 고유의 색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나무의 고유의 색 정보가 잘 보이지만 원래 다소 약간 이렇게 초록색으로 현재 먹혀 있는데, 요거를 그냥 JPEG으로 올리면은 그냥 그 초록색 상태에서 밝기만 밝아져요. 그래서 로우 파일로 보정하면 이 정도 느낌이 나오지만 JPEG으로 보정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시겠죠? 자, 그럼 뽀샵은 무엇이냐? 방금 여러분은 그 디지털 현상 하신 걸 보신 거예요. 그럼 뽀샵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얼굴 깎기, 피부 보정, 합성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것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 폴더에다가 JPEG을 생성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디지털 현상을 완료했던 JPEG이 생겼습니다. 괜찮죠? 자, 요거를 이제 포토샵에다가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너무 확대를 하면 안 되겠다. 혼나겠죠? JPEG이 불려와져 있는데 아까랑 다르게 얘는 보고 있는 게 맞아요. 얘는 이 한 모습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JPEG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 리키파일 해야겠죠? 얼굴을 불러와서 다시 불러오게. 이것도 다 이 과정도 제가 나중에 한 번 다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조금 다듬는다는 느낌으로 이 정도만 하면 오케이입니다. 이제 위키파이가 끝났어요. 이런 걸 보여줘도 와이프한테 혼나지 않을까 모르겠네. 아무튼 자, 이게 전이고 후고 별로 차이는 없죠. 이렇게 저희 와이프는 이런 거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위키파이를 너무 많이 하면 또 만졌지? 눈이 너무 크잖아? 막 이러면서 어색해 하면서 화를 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합니다. 방금 위키파이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강의를 올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일단은 JPEG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피부 보정을 좀 할게요. 자, 피부가 좋아서 보정할 게 딱히 없긴 하지만 뭐 이런 거 웃으면 어쩔 수 없이 생기죠. 이런 거를 이렇게 지워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걸 패치 툴로 지우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나중에 천천히 말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피부 보정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피부 보정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게 거슬릴 수는 있잖아요. 얘는 너무 이상한 위치에 애매하게 놓여져 있네. 이렇게 지우고, 네, 뭐 이 정도 지우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장의 사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로우 파일에서 디지털 현상을 한 다음에 JPEG을 불러와서 얼굴 그 보정을 하고 깎고 막 이런 포샵을 지금 완료를 한 것이죠.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한 장의 사진이 완성이 됩니다. 역할 분담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은 디지털 현상은 로우 파일로 하고요. 포샵은 JPEG으로 한다. 그리고 디지털 현상에는 뭐 색감 입히고 밝기 조절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포샵에서는 뭐 얼굴 깎고 피부 보정하고 합성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은 생략했지만 과정을 보시면은 디지털 현상 같은 경우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했고요. 포샵은 포토샵에서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포토샵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룸은 그 포토샵에서 디지털 현상에 관련된 기능만 뚝 떼다가 특화시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라이트룸에서 디지털 현상 말고 포샵에 해당하는 것들 일부분 할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런 거는 그냥 포토샵에서 하는 게 편하고요. 라이트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포토샵에서 하는 막 미끼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포토샵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포토샵을 처음부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라이트룸을 킬 필요가 없겠죠. 그 라이트룸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뭐 프로그램이 너무 무겁고 느리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라이트룸을 매우 애용하는 편이고요. 그 이유가 처음에 라이트룸을 시작을 했더니 이제는 라이트룸이 너무 편해져서 포토샵을 할 때 그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되게 귀찮더라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많은 프리셋들도 다 라이트룸에 있는데 그걸 물론 포토샵으로 옮기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 하나 옮길 때 쉬운 일이지 그 여러 개를 다 옮기려면 나름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가볍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로우 파일과 JPEG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한 가지 더 알람 설정도 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